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컴퓨터에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에 실습 강의 때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죠. 여기 원래 니그젠플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제네시스 블록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거를 채굴을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 거예요. 제네시스 블록은 저번에 이론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블록에 대한 정보값이 들어가 있는 블록인데 이 블록이 이렇게 체인으로 연결된 게 블록체인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 대한 정보는 저희가 명시를 해주면 그 블록에 있는 정보대로 블록이 계속 연결이 돼서 그 첫 번째 블록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요. 그래서 제니스 블록이 중요한 건데 제니스 블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를 보시면은 위에는 이제 config라고 설정 값들이 나와 있고요. 뭐 체인 아이디가 1이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를 의미해요. 그리고 뭐 2, 3, 4도 테스트넷, 공식 테스트넷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아이디가 이제 큰 숫자로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이제 됩니다. 그리고 홈스테드는 이제 이더리움에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가지고 현재 버전이 홈스테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홈스테드 블럭 0으로 해두면 현재 버전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이더리움 증진을 위한 협약이라서 EIP가 있는데 이런 값들이 또 0으로 해서 설정값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값에서 중요한 건 체인 아이디를 이제 큰 값으로 아무거나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만약 1이면 이더리움 메인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페런트 해시, 믹스 해시, 엑스트라 데이터 이런 식으로 그 블록에 들어가는 정보들이 있어요. 타임스탬프, 뭐 넌스, 코인베이스. 근데 이런 정보들이 보면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사실 0000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페런트 해시, 믹스 해시 이렇게 0000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이제 특정 값을 넣어서 해두면은 이제 우연히 동일한 체인 아이디를 넣고 들어간 네트워크랑 겹치지 않으니까 이제 페런텍시나 믹스햇이 이렇게 이제 0000 대신 이제 특정한 값을 넣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실습용이니까. 그리고 다른 거랑 이렇게 그 중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준 건데 사실 이 값도 제니스 블록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믹스햇시도 넣을 필요는 없고 엑스트라 데이터, 코인베이스, 타임스탬프 이런 거 다 초기 값이 0으로 돼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는 difficulty 부분 그리고 가스 리미트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스 리미트는 이제 블록체인에서 블록이라는 건 장부고 장부니까 그 장부 한 장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량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장부에 뭔가를 적는 거는 이제 수수료가 들게 돼요. 가스라고 하는 수수료가 들게 되는데 그 가스의 리미트가 블록마다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가스 리밋이 막 500이면은 500만큼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서 그만큼의 수수료가 나오게 되면 그 이상은 다음 블록에 이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의 크기를 정하는 부분이 가스 리밋 부분이라서 가스 리밋이 크게 되면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임스탬프는 이 제니스 블록이 이 블록이 생성된 시간 들어가는 거고 difficulty가 이제 난이도입니다. difficulty랑 그래서 가스 리밋이 여기서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 사실 0으로 써도 상관이 없는데 difficulty는 이제 difficulty 숫자가 높아지면은 채굴에서 이제 맞춰야 되는 해시의 숫자가 그만큼 비례해서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블록이 연결되게 되는 거죠. 정답을 맞춰서. 그래서 이 difficulty는 지금
이제 1, 0으로 16진수에서 1, 0으로 해뒀는데 어, 되게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피컬티를 더 크게 하면은 채굴 속도가 더 느리겠죠?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블록이 채굴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제니스 블록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설명을 길게 많이 했는데 결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제 difficulty에서 난이도를 정한다. 가스림에서 한 블록당 크기를 정한다.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래 니그젠플에다가 이거를 genesis.json 이라는 형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럼 여기 genesis.json하고 저장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이그젠플에 보시면은 여기 genesis.json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네시스 블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제네시스 블록이 현재 위치에 있는 파일 이렇게 딱 불러온 걸 봤을 때 들어간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걸로 이제 get를 저희가 저번 시간에 깔았잖아요. 그럼 get 명령을 이용해서 이 제니스 블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걸 해보시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결국 제니스 블록을 가지고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연결되는 게 네트워크라고 했었죠. 이런 시간에. 그래서 get 한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제 실행 이니셜을 쓴다. genesis.json을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네, 네, 잠깐 그 에러가 났었는데 제가 하나를 빠뜨렸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링크에 GitHub 주소로 올려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었냐면 네, 요거 EIP 150 블럭 또 여기 컴퓨터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안 넣어줘서 잠깐 에러가 났었습니다. 아무튼 그걸 넣고 이제 제니스 블록을 양식에 맞춰서 지금 다시 만들었고요. 다시 이렇게 init 한 다음에 genesis.json을 해서 실행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get라는 게 딱 생겼습니다. 보면은 successful wrote genesis state 해가지고 이제 제니스 블록이 성공적으로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여기에 이렇게 폴더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이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사실 여기 컴퓨터 하나만 쓰는 블록체인 프라이빗 환경의 네트워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무튼 제니스 블록이 생겼어요. 그런 제니스 블록이 생겼다는 건 블록체인 첫 번째 블록이 생겼다는 거고, 블록체인 첫 번째 블록이 생겼다는 거는 이제 get 명령을 통해서 이것저것 해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먼저 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령어를 쓰기 위해서는 데이터 디렉토리 한 다음에 콘솔 이렇게 해서 콘솔 명령어 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액세스 허용을 누르고요. 됐죠? 엔터를 쳐줍니다. 그럼 이렇게 뾰족한 부분으로 바뀌었어요. 좀 더 크게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제 명령어를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저번에 어카운트를 만들었으니까 그 계정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하나 있죠? 계정이 지금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계정이 일단 있으니까 이게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계좌번호 같은 그 공개키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계좌번호 주소인데 이거를 계좌번호라고 해도 이걸 외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0번 해서 앞으로 이걸 지칭할게요. 0번 하면은 이제 첫 번째 계좌. 아무래도 실습을 위해선 2개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좌. 그러면 일단 이거 나가서 하나 더 만들게요. 지갑을. 이었나? 네.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하나 만들고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은 지갑이 지금 2개가 생겼어요. 볼게요. 점 어카운트 해볼게요. 네, 오타가 났어요. 점 해보 어카운트스 해보면 이렇게 3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개여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첫 번째 건 이렇게, 두 번째 건 이렇게, 세 번째 건 이런 식으로 이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요소를 지정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잔액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잔액이란 건 저희가 만든 프라이빗 네트워크니까 이 네트워크에는 여기에 이더리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프라이빗 환경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 여기서 채굴하면 저 혼자 쓰는 이더리움이 생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인데 저 혼자 쓰는 블록체인가 사실 의미는 없죠. 이제 그래서 실습용인 거니까. 아무튼 et. get balance t. 첫 번째 A의 잔고를 이렇게 하면 볼 수 있는데 0입니다. 두 번째도 0이고 세 번째도 0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아까 제임스 블록에 코인베이스가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 코인베이스에 있는 계정값이 없으면은 이제 이 계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계정값 등록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계정이 코인베이스로 들어가 돼서 여기 첫 번째 밸런스를 보면은 이게 0이고 첫 번째 애의 첫 번째 애를 첫 번째 애 주소를 보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코인베이스랑 똑같아요. 첫 번째가 0이죠. 코인베이스랑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그 블록에 증가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너.점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커밋 뉴 마이닝 워크 해가지고 처음에는 마이닝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채굴을 하기 위해 필요한 파일을 다운받게 돼요. 음, 그래서 이제 그 DAG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빈 코드 같은 걸 받아서 그 코드를 푸는 게 마이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물쇠를 이렇게 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수를 계속해서 대입해서 그 DAG 대입하는 과정이 사실 그 DAG 다운받은 코드를 실행하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을 대입하는 거라서 그 자물쇠를 만든다고 봐야 되나? 그 문제지로 치면은 이제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거죠. 이 순서대로 하면 채굴이 됩니다 하는 설명서 같은 걸 받아서
설명서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수행을 하는, 그대로 대입 코드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하면은 이제 채굴이 된 코드가 그 DAG인데,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너레이트 해가지고 난 다음에 채굴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점 스타트 하면 원래 DAG 채굴이 되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랑 지금 연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를 또 해결하고 올게요. 네, 제가 왜 안 되나, 왜 DAG 파일이 생성이 안 되는지 다시 봤는데, 이게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이제 DAG 파일 생성하는 부분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진짜 이거 왜 안 되지 하고 봤는데, 여기 다른 사람도, 네, 이거 다른 강의 올려놓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게스가 업데이트 되면서 생성이 안 되고 바로 마이닝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서, 보니까 진짜 마이닝이 DAG 파일 없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게 다른 예제들 제가 다 봤는데, 온라인에 있는 예제는 지금 DAG 파일 생성하는 걸로 다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런 게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강의했을 때도 다 이게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업데이트를 해서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차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건 예전 거니까 이제 볼 일이 없고,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게 사실 채굴이 바로 들어간 화면이었는데, 네, 헷갈리니까 지금 게스 파일을 지웠거든요. 방금 지웠는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파워쉘 열기를 들어가서 이 genesis.json 파일 보시면은 저번 거랑 똑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거랑 똑같고, 이거를 네, init genesis.json 하면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아, 여기서 그거는 지워놨어요. EIP는 아예 지워놨는데, EIP 넣게 되면은 그 한꺼번에 세 개를 같이 올려놔야 이번에 에러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를 썼고, 이제 게스 콘솔로 들어가 볼게요. 콘솔 치면은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콘솔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먼저 마이닝 시작하기 전에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get 밸런스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게 0이 다 아직 아무것도 안 해서 0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잔고를 보는 거예요. 이제 블록체인에서 채굴하게 되면은 채굴 보상으로 한 블록당 5 이더리움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0인데 이따가 일단 5 한 다음에 00000에서 0이 18개가 달려있는 게 나올 거예요. 이게 5 이더리움이 사실 이제 5만 원 하면은 5 뒤에 0이 그 0, 100, 1000, 만 이렇게 붙잖아요. 그것처럼 이 최소 단위가 웨이라는 게 있고, 1 이더리움은 10의 18승 웨이예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나 블록 하나당 5 한 다음에 00000이 들어가서 잔고에 들어가게 돼요. 마이닝을 하면. 자, 그러면 마이닝 할 때 어디로 들어가냐면 코인베이스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는 처음에 따로 세팅을 안 해주면은 0번 계정으로 들어가는데, 어카운트 0번 보면은 코인베이스랑 똑같죠? 그러니까 0번 계정에 잔고를 줘야 할 때 이제 채굴한 양만큼 나오면 되는 겁니다. 채굴을 시작하는 명령어는 마이너.스타트고요. 이 스타트 안에 뭐 숫자가 2 이런 거 3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동시에 몇 개의 여기 컴퓨터에 CPU가 여러 개가 있으면 몇 개의 CPU를 쓸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연결돼 있는 걸 얼마 쓸 거는데 저는 안에 숫자를 안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채굴할 것도 아니고 commit new mining 한 다음에 서세시드 뉴 블록, 이거 블록 넘버가 1, 2, 3, 4, 5, 6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제 마이너 점 스탑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잘 안 먹었나봐요. 이거를 계속 뜨는데 무시하고 명령을 쳐주면 멈춥니다. 됐다. 네, 마이너 점 스탑을 이렇게 쳐서 멈췄습니다. 이게 계속 채굴이 됐어요 하고 이렇게 뜨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그냥 마이너 점 스탑 안 보고 치면은 멈춥니다. 아무튼 보면은 23번 블록이 마인드 23번까지 아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블록 넘버를 봐볼게요. eth. 블록 넘버 그러면 23번 블록까지가 생긴 거예요. 원래 블록이 0번이었다가 채굴을 계속해서 23번째 블록까지 연결이 된 거고요. 여긴 물론 트랜잭션이 없어 빈 블록이 연결된, 그러니까 장부인데 이제 빈 종이가 23장이 연결된 장부가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채굴을 했으니 이게 블록을 연결시켜 줬으니까 제가 컴퓨터 파워를 써가지고 연결을 시킨 거잖아요. 이게 마이닝인데 마이닝을 지금 했으니까 보상을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줍니다. 그래야 실제로 사람들이 채굴기 같은 걸 돌려가지고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분산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돈을 주게 되는데 보면은 23개니까 볼게요. 23개 계산기 켜서 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자 봐봐요. 23개 23 곱하기 5 하면은 115죠.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18승 음 잠깐 115 곱하기 10에 18승은 아이 이게 아니다. 아무튼 115 한다면 이게 0이 이렇게 18개가 달려 있습니다. 18개인 거 보려면 이걸로 볼까요? 여기다가 배열에다가 네, 제가 이걸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시 할게요. 이걸 복사해서 몇 자릿수인지 0이 18개가 달려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다음에 문자열로 두고 문자열을 스플리트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하나하나씩 쪼갠 겁니다. 그럼 몇 개인지 나와요. 여기 21개라고 해요. 그러면은 1, 1, 5 하면
이제 115가 있고 21에서 3을 빼면은 이제 1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여기 18개가 있는 거죠. 이게 18개처럼 이렇게 안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아무튼 공이 18개가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블록이 23개 채굴됐으니까 23개 하나당 5 이더리움씩, 그러니까 5, 여기서는 웨이 단위로 표시되니까 이렇게 길게 된 거예요. 그럼 웨이 단위로 표시가 됐으니까 요 웨이 단위로 표시된 거를 그 이더 단위로 보기 쉽게 바꾸는 것도 있어요. from 웨이 하고 방금 있었던 복, 여기 파워쉘에서 복사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되고, 다시 붙여넣기도 마우스 왼쪽이, 그래서 컨트롤 C V가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버튼 하면은 115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하는 함수도 있어요. 투웨이로 하면은 웨이 단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115 이더리움을 웨이 단위로 바꿔서 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원래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트랜잭션 보내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이더 단위가 헷갈리게 되면은 이렇게 웹3.2 웨이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당장 그 잔고 같은 거를 볼 때도 이렇게 응용해서 쓰면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from way 하고 get balance 한 다음에 이거 좀 올릴게요. 이렇게 위로 올려야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강의할 때도 이렇게 중간쯤에 놓고 했었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깜빡하네요. 카운트 0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0000000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를 from way에서 이더로 바꾸면은 이렇게 바로 115 이더가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잔고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일단 지금 또 강의 시간이 너무 길면은 강의 듣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또 트랜지션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채굴을 하면 블록 넘버가 늘어난다. ETH.블록 넘버 해서 늘어나고, 채굴 하나 하면은 5 이더리움씩 생기니까 이렇게 23개 채굴 했으니까 115 이더리움이 지금 잔고로 들어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을 주는 이유는 분산 장부에 이렇게 블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이렇게 컴퓨터 계산이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컴퓨터 계산이라는 게 이제 보상이 없으면은 안 하겠죠? 아무도 안 한다는 거는 블록을 아무도 안 다운받고 있다는 거고, 아무도 안 다운받아서 이제 채굴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합의 알고리즘이 작동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산 시스템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이더리움이란 보상을 주고 채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더리움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거는 바로 수수료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 자체를 화폐로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처음에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크게 못 느꼈지만 지금은 이제 거래소가 있잖아요. 그런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걸 실제 돈 주고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지금 이더리움 가격도 꽤 될 거고, 가격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시세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물론 요거는 프라이빗, 그러니까 제 컴퓨터에서만 쓰는 이더리움이니까 그게 아니겠죠?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나오는 게 이런 게 암호화폐입니다. 이더리움도 이런 네트워크고, 이오스, 트론, 비트코인 이런 게 다 이런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채굴이나 합의 알고리즘, 즉 메인넷에서 나오는 걸 암호화폐라고 하고, 또 토큰이란 게 있는데 그거는 이 메인넷 위에 올라가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27만 5천 원에 이게 실제 메인넷이었으면 이런 게 거래되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를 돌려서 채굴을 하겠죠.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거고, 사람들이 돌려서 채굴을 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거기다가 막 프로그램도 올리고 뭐 하는 과정에서 블록을 다 다운을 받게 돼요. 블록을 다운받는 건 장부를 다 컴퓨터 용량을 차지하면서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다 있으면서 이렇게 채굴을 돌려서 합의 알고리즘까지 이루어지니까 이게 기존에는 없었던 신뢰성을 주는 분산 장부가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제 트랜잭션 보내는 거랑 토큰 만드는 거랑 그 토큰에서 이제 또 암호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봤으니까 토큰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고, 이제 그래서 제 목표는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블록체인 이렇게 실습으로 한번 보고 토큰도 실습으로 보고 나중에는 이제 웹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이제 블록체인으로 서비스도 한번 보고 이런 걸 다 해볼 생각이니까, 네, 계속 영상을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